전 세계 독립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개막식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11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제안을 받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 추적 장치를 놓고 달아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국내 최고의 독립영화 축제 전주국제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전주 영화의 거리에선 개막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개막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전주 영화의 거리 특설무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개막식에 참석한 배우와 감독 등 영화인과 수많은 관객들의 열기로 매우 뜨겁습니다. 잠시 뒤 개막식이 끝나면 트럼펫 연주자 챗 베이커의 삶을 다룬 개막작 본투비 블루가 상영됩니다. 레드카펫에는 사회를 맡은 배우 이종혁과 유선을 비롯해 안성기, 정대영 등 국내외 배우와 감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축제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45개 나라 211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세 곳으로 분산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든 영화가 영화의 거리에 있는 5개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3,000석 규모의 관람석이 마련된 이곳 야외 상영장에서는 매일 밤 8시 비교적 대중성을 갖춘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영화의 거리에서는 폐막일인 7일까지 매일 밤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영화인과 만남의 장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장에서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 영화제 기간엔 역대 최다인 211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제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김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제의 열기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야외 상영장이 제격입니다. 영화의 거리에 마련된 야외 상영장에서는 다음 달 5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영화가 상영됩니다. 영화 동주와 쇼콜라, 미국에서 온 모리스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영화들이 상영되는데 감독과 배우가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만나고 공연도 열립니다. 야외 상영 시간에는 부대 공연이라든가 또는 관련 이벤트들을 진행을 해서 영화와 함께 또 다른 어떤 즐길거리들을 볼 수 있고요.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자백, 삼류 연극 연출가의 이야기를 기발하게 담아낸 커튼콜, 한 남자가 대도시에서 겪는 차별과 무관심을 그린 영화 쇼트스테이도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영화의 거리에서는 옥상 달빛, 데이브레이크, 크라잉넛 등 유명 밴드의 공연이 열리고 주말 밤에는 관객을 위한 파티도 열립니다. 영화의 거리에 오시면요, 버스킹 공연뿐만 아니라 뮤지션, 영화와 만나다라는 공연까지 다채롭게 많은 즐거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 기간 풍남문에서는 매일 밤 9시부터 2차례씩 한국 고전 영화를 소재로 한 빛의 예술,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고 남부시장 청년몰에서도 전시와 이벤트 행사가 열립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SMN테크와 수림산업 등 6개 기업이 전북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군산과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산업단지에 모두 500억 원을 투자해 각각 공장을 건설하고 14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아바이오와 CNC 레그비, 239 등 3개 기업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이 무산되고 쇼핑몰 대신 공원으로 재생하기로 한 종합경기장 개발의 후속 대책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전주시가 시민 제안을 받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종합경기장을 대기업 쇼핑몰 대신 시민공원으로 재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공원으로 돌려드리고 또 유럽의 광장처럼 그리고 그 공간에 전주의 아주 독특한 문화와 또 예술을 담는 그런 공간으로 전주시가 9개월 만에 재생 방향 찾기에 나섭니다. 다음 달에 시민 제안을 공개적으로 받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공원화라는 방침 말고는 정한 게 전혀 없어 구체적인 구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월 건립 포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가 예산 290억 원을 못 받게 된 컨벤션 센터 사업의 재추진 대책도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장만큼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분석 속에 다른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예산이나 민간 자본으로 지을지 아니면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을지 가닥을 잡지 못했습니다. 컨벤션이나 호텔을 재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또 국비 반납한 거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지금까지 그 진행 상황이 전혀 안 보이고요. 또한 그 사업 의지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 경기장 개발 사업자인 롯데쇼핑이 전주시의 협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황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금리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전북의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8,750만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3.39% 올랐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주변의 주택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한 결과 한옥마을 주변인 풍남동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에서 25%까지 올랐습니다. 전주의 개별 주택 가격 상승률은 평균 3.3%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알고 지내던 여성과 다투다 전자발찌 추적장치를 놓고 달아났습니다. 전자발찌와 추적장치는 5m 이상 떨어지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원룸입니다. 어젯밤 11시쯤 31살 권모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방 안에서 다투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습니다. 친구는 저희 서신지구대로 들어가지고 여천 수사팀도 바로 출동해가지고 여천 수사팀 신병을 피해가 신병 바로 인수해가지고. 권 씨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를 현장에 둔 채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휴대용 추적 장치만 놓고 소재불명이 된 상황이라. 어디에 두고 갔어요? 현장에 두고 갔죠. 아, 범행 현장에요? 네네. 전자발찌는 휴대용 추적 장치와 5m 이내에 있을 때만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적 장치가 발찌의 신호를 받아 부착자의 위치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체형으로 가는 게 발찌에다가 그 추적 장치까지. 경찰과 전주보호관찰소는 174cm의 키에 마른 체격인 권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전북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90여 명. 언제든지 같은 일이 벌어질 우려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자제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업무와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완주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3년 만에 백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장 측은 유감이지만 근무 환경과 사용약품 등이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도민체전이 내일 군산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전북현대가 홈에서 잇따라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도민들의 한마당 잔치 도민체전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사흘 동안 군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4개 시군에서 모두 만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학생부와 청년부, 일반부로 나눠 육상과 탁구, 당구 등 3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학생부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부 채점을 종합채점에 반영을 해서 같이 채점을 하고 또한 그 복싱이라든가 레슬링 이런 종목들을 좀 추가해서 전북현대가 잇따라 홈 경기를 갖습니다. 이번 주말 수원FC와 맞붙은 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국 장수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전북은 장수와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원정에서 저희가 아쉽게 패배를 하고 왔지만 저희 홈에서 또 열리고 팬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당연히 원정 경기는 있고 그때 경기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해서 전주 비전대 태권도 체육학과 김순정 교수가 감독을 맡아 출전한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했습니다. 전주 비전대 서영애와 완주군 성원화 등 전북 선수들은 금메달 5개를 따내며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익산 남성고 배구부가 2016 태백삼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에서 3연패를 이뤘습니다. 김은철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 연민수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에 참여하기로 해 매립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항로 준설토와 석탄재를 활용해 새만금 산업단지 309 매립공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중부발전이 매립사업에 참여하면 매립사업을 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공구가 3곳으로 늘어 투자 유치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B금융그룹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JB금융그룹은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552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59% 늘어 JB금융그룹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의 경우 경비와 충당금을 줄이는 내실 성장 전략으로 수익성이 늘었고 JB우리캐피탈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군산의 김관영 의원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 지명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일할 때 김관영 의원은 원내 부대표를 맡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관영 수석 부대표는 전북의 초선인 김광수, 김종회, 이용호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초선 몫인 원내 부대표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원불교 대각 개교절 경축 기념식이 오늘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렸습니다. 경산 종법사는 경축사를 통해 인고보응의 진리를 적극 활용해 더 나은 가정과 조직,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불교 대각 개교절은 교조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고 원불교를 창건한 기념일입니다. 한우 고기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행사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농협과 한우협회 전북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참외우와 장수한우 그리고 충채보리 한우 등을 시중보다 20%가량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행사장에서는 한우국밥 나눠먹기와 불고기 시식회 같은 행사도 열립니다. 장애가 있는 절도 피의자에게 검찰이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0일 누군가 버스에 떨어뜨린 지갑에서 현금 41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지체장애인 22살 김모 씨에 대해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전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한두 차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 달 전북에 한두 차례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친 뒤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 산간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곳에 따라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류의 주역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콘텐츠 경쟁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 제도약을 위해선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도 중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CJ 계열의 TVN에서 만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케이블 방송의 시청률 기록을 연일 경신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SBS에서 방송된 육룡이 나르샤도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요금은 응답하라 1988이 3배나 비쌌습니다. 프로그램 도중 방송되는 중간 광고 때문입니다. 케이블 방송에는 허용되고 지상파 방송에는 금지된 중간 광고 때문에 CJ 계열 PP의 광고 매출은 이미 지상파를 앞질렀습니다. 광고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비대칭 규제가 한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간 광고 형식으로 토막토막 내서 시청 환경에 맞는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그 컨텐츠에 조달할 수 있는 많은 재원, 이런 부분도 지상파의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광고를 도입해도 시청자의 불만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상파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BS 김윤수입니다.